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러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점서버스 탑승하셨어요? 진로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신청이 19살 나이에 가장 많은 고민과 갈등을 나타내는 건데 직업 진로를 어떤 걸로 정하고 싶으셨어? 원래는 춤 쪽으로 하고 댄스? 네. 예체능? 이제 다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접고 미용의 길을 왔는데 미용으로 갔어요? 미용도 젖성이 안 받고 해서 도저히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엄마께서는 사회복지과가 어떠냐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은 쉬고 싶은데 계속 여러 가지로 권하시니까 좀 언니도 일하고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무슨 과로? 미용과로. 미용과로. 그게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가? 네.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죠. 좀 어렸을 때부터 틀 안에 간혹가다 갇혀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의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 상처를 어느 순간 갉아먹고 있고 더 깊은 내 세계를 상처를 낼 때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털어놔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롭고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빈도도 많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태어났을까 간혹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도 최근에 이제 누구를 만났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소개팅이라고 해야 되나? 반강제적인 소개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일단 나랑 만나자 이러고 그냥 그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개팅이 돼버리고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지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차단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하고 올해 초에 피해자 사건으로 법원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위로? 강간하고 성폭행 사건하고 하나는 스토커 당해가지고 그게 지금 아까 반강제적인 소개팅의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2번이나 들었어가지고 인간관계를 사람을 볼 줄 알면은 좀 그나마 잘 골라서 사귀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사람이면 좋다 이러면서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또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사람을 구걸하게 되고 또는 사랑을 구걸하게 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고민러님은 선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호기심도 되게 많고 욕심도 많고 또 되게 미안하지만 우유부단해요. 귀도 얇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내 고집도 있고 내 직성도 강한 친구거든. 욕심도 있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직업적인 거나 진로적으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뭐 미용이라든지 댄스를 말해주셨는데 사실 둘 다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은 100을 얻고 싶어서 100을 얻으면 또 500을 봐야 되고 500을 얻으면 1000을 봐야 되는 사람의 욕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저 먼 산인데 꿈은 블록버스터 꿀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는 사실 본인이랑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본인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 비추고 남 밑에 어리를 숙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고 내가 숨겨져 있는 내성이지만 살짝 우두머리의 성향도 있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거든요. 내가 보는 욕심과 본인의 직성은 내가 나서야 돼. 그러니까 나서는 게 나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쪼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야. 내 욕심껏 양껏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고 보여져요. 나는 이런 사회복지라는 느낌보다는요 살짝 이 예체능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손에다가는 재주를 두고 입 끝에다가는 정을 둬라 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없이 살 수가 없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필요하고 또 손끝에다가 재주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적성은 부려야 되겠고 맞아. 아직까지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적성과 진로를 한 번에 찾기에는 내가 설명을 해줘도 단 한 번에 쉬운 배틀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예체능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나쁘진 않겠다 생각은 들어. 왜냐면 공부머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사회복지나 공무직이나 나라의 관직
같은 거에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비춰줬고, 욕심을 내더라도 네일 아트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굉장히 손을 쓰고 그쪽으로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을 온전하게 갖고 있어서 조금 자유분방한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선생님을 볼 때는 남자를 일찍 알지 않았어요? 네, 일찍 알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고등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20살인데. 20살인데 고등학생이에요? 네. 늦게 학교를 갔다는 거야?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고등학생이지. 네. 지금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사주하고 본인하고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연월 씨가 정확하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모습도 아니고 어릴 때 내가 볼 때 한 14, 5? 아주 어린 나이에 남자를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지? 네. 그때는 강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이 14, 5에 어떻게 남자를 선택했는지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가 막혀갖고 이제 신하고 나는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넋을 놓고 있었어. 네.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데 뭐 체격이 커서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귀신이야. 미안해요. 화장한 스타일도 그리고 사람의 경험도 되게 많아. 남자의 경험도. 맞아요. 그리고 본인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어떤 장애인지 물어볼까요? 다리? 지적 장애하고 원래는 언어 장애 있었다가 언어 장애를 빠지고. 다, 뭐 어느 장애는 다 해결됐잖아. 네, 지적 장애? 네. 9살, 10살? 요럴 때도 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장애 등급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나는 봅니다. 의사들은 나보고 헛소리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게 남자를 선택하고 싶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그러고. 그런 그 생각이 들지. 네. 내가 볼 때는 본인에게는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나는 똑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공부는 잘 안 돼요 하는 거는 원래 귀신들은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되게끔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게 크다고 나는 판단이 들어요. 진로 문제 뭘 하면 좋겠나요를 물어보러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본인이 뭔가를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남자에 대한 선택이든 사람에 대한 선택이든 보는 눈이 당연히 귀신이 보는데 뭘 제대로 선택을 하겠어? 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번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요. 다시 솔직히 말하면 춤으로 가고 싶어요. 춤으로? 네. 춤으로 해서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 지적 말이 안 장애랑 언어 장애를 몇 살 때 판정받으셨어요? 7살 때. 7살. 원래 말이 좀 느렸어요. 말을 늦게 떼기도 했었고 한글을 초등학교 6학년 때만 다 뗐어요. 엄청 늦게 됐구나. 네. 그래서 발음 자체도 이것보다 더 어눌하고 발음도 원래는 어눌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했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때문에 다 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지적 장애가 있다, 언어 장애가 있다 하지만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생각을 사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무당이기 전에 사람들 사람으로 보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사실 어느 누구든 그 나이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봐. 다만 더 외로워서 더 많은 생각들을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물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영적 문제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현재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 굉장히 컸고, 그 외로움 때문에 한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일찍 어린 나이부터 남자를 뗐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충격도 있고 또 억울함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사회로 빠르게 나가서 내가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내가 외로운 감정을 좀 다른 걸로 풀었으면 좋겠다. 댄스 이야기 하셨는데 벌어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데 사실은 댄스로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외로운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푸는 것들은 가능하다. 소위 취미로는 가질 수 있다. 다만 직업군으로 분류를 하자면 또 내가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히게 되면 제2의 제3의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어지럼증이 2차로 반복적으로 들어서 또 한 번의 혼란을 빚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내 진로나 직업적인 걸 다시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안해요. 본인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있고 너무 혼란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누군가가 해결해줘야지, 해소를 해줘야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건 나밖에 해소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나가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운동도 좀 하고 좀 나를 많이 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법적 공방까지 다툴 정도로 남자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나는 당분간 인연이나 연인에 대한 거리는 조금 두시면서 내 감정 회복과 일상 회복을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따돌림 당한 게 너무 일수다 보니까 혼자서 제 자신에서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나 자해도 많이 했었어요. 발에 둔 터가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엄마께서도 그만해라. 어차피 곧 있으면 졸업 아니냐 하면서 내두시고 선생님들마저도 그때는 방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왜 방관을 하시지? 항상 엄마가 불안해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고만 거짓말을 치시고 현장 체험을 다 같이 간다고 쳐도 저 혼자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은 혼자만의 생각이 같이 있고 그냥 혼자만의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도 바쁘시고 언니도 바쁘고 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셨으니까 아버지 손에 안 잡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로운 거를 좀 풀어보자 이러고 외출도 간혹가다 해보고 아니면 걸어보자 이러고 걸어보고 강아지랑도 같이 놀아보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뭘로 풀어야 될까 생각을 계속 하는 중에 그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자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춤 대신에 취미가 생긴 책을 읽는 걸로 전환이 된 거였어요. 집이 지금 사는 집이 오래 살았어요. 그 집에 3년 3년 정도? 네. 가는 집마다 집터가 안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릴 때 살던 집도 집터가 안 좋았던 것 같고 계속 우리 유진 씨한테는 맞지 않는 집에 계속 살았던 것 같아. 우리 실령님 말씀이 그래. 유진 씨는 장애를 가질 일도 아닌 사람이고 이 고민버스를 탈 사람도 아닌데 힘들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셔요, 실령님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집터를 좋은 데로 이사를 좀 갔으면 좋겠고, 첫째.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큰 게 본인만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체질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 내 아버지는 이런 체질이 아니야. 맞아요. 나만 그래. 맞아요. 이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나이 이제 20살뿐이 안 됐는데. 이 집터에서 오는 그런 음의 기운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계속 당하고 있고 아마도 꿈을 꾸면은 안 좋은 꿈을 많이 꿀 것이고 가위를 눌린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야. 네, 어릴 때 경기도 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걸 방치를 했는지 걱정스러워.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유진이의 어떤 기운 자체를 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응? 그래야 직업도 내가 뭘 할 건지 찾을 수 있지. 네. 아무래도 엄마가 좀 우리 선생님한테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사 가는 집을 방향 설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가려서 그래서 이 영적 문제도 해결을 좀 엄마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유진이가 진로도 선택이 되고 외로움도 안 타고 좋게 잘 살아가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알았죠? 결국은 귀신이 들리는 것도 내 마음이 약해서 들리는 거야. 멀쩡하게 있는데 귀신이 나 잡아라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장애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 충격 등을 다양하게 겪으면서 사실 뭐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내 감정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비우시고 마음도 많이 비우셔야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이 빠르게 되고 또 다른 사회로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또다시 이 고민이 없어지진 않아요. 또 새로 생긴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같은 고민이 들 거란 말이야. 이거는 본인이 이겨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맨땅에 헤딩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부터 나아져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괜찮은 사람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대중교통을 잘 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방에 살아요. 아는 동생이. 이제 간혹 가다가 수도권에 올라오면은 만나자, 전철도 한번 타봐야지 이러고 데리고 가요. 아니야 나 못 타 무서워 이러면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나만 봐. 그게 더 나은 방법이니까 이러고 데리고 다니긴 해요. 간혹 가다가. 멋진 친구네. 이거는 저희 점사버스 출연했다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기 가지고 방방곡곡 열심히 취미도 찾고 내 직업도 찾고 응? 자유분방하게 멋지게 잘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방패로 써요. 방패 용산인데 막 나쁜 거 다 막아주는 그런 아주 도술 방패라고 생각하고 아 점사버스에 가니까 이것저것 알려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이걸로다가 내가 나쁜 거는 다 막아주시겠지 하는 걸로 그렇게 쓰고 이쁘게 다니세요. 네. 자야. 네. 생각 좀 비우고 알았죠? 네. 강단 있게 살아.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좀 솔직히 말하면 답답한 것도 있었고 진로나 또는 저의 상처들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었어요. 항상 어둡게 살고 항상 어두운 데만 있어가지고 좀 밝게 한번 잘 지내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려고요. 조금 더 활발하고 괜찮아진 모습으로 활력 찾아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계속 평생 친구로 갈 수 있는 지가 이성을 기준으로 한 친구야? 아니면 그냥 정말 진짜 불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예요? 진짜 불안했어요. 사진 혹시 있어요? 아, 끼리끼리 만났구나. 끼리끼리 만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지하는 생겼네. 친구니까 나쁜 친구 아니에요. 착하니까 서로 외로운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응?